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 아침 8시 53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유럽 증시도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표현으로 이게 다 설명이 되진 않죠. 마치 요즘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날씨 같습니다. 요즘 날씨 어떻죠? 비가 오면 대폭우가 내립니다. 넓은 범위의 폭우가 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좁은 범위, 우리 동네에만 폭우가 옵니다. 조금만 이동을 해서 옆에 동네를 보면 옆에 동네는 또 심지어 해가 떠 있고 쨍쨍하고 굉장히 맑고 더운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극심한 어떤 차별화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요즘 날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식시장도 금융시장도 요즘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 날씨 어떻죠? 일단 여름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비교적 뭐 어쨌든 좀 덥죠,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식시장이 뭐 어젯밤엔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어쩌다 저쩌다 해도 여전히 여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금리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자체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젯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이 평상시에 대폭락장 그런 거와는 좀 거리가 멀었다고요. 지금 굉장히 특이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범위에만 대폭우가 오고 나머지 부분은 또 굉장히 쨍한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온은 높고 전반적으로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분위기는 좋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날씨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날씨에 이런 날씨의 변화, 어떤 이런 극심한 모습을 나타내는 데는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을 텐데,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이런 현상에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귀에 총을 맞으면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아시다시피 그죠? 우리 트럼프 한번 겪어봤잖아요. 트럼프는 굉장히 어떤 개성이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이 금융시장의 쏠림, 어떤 금융시장의 이런 극단적인 움직임을 좀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업종들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트럼프가 안 좋아하는 업종들은 또 엄청나게 또 시장 흐름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지금 주식시장에 이런 들썩들썩한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시장 분위기가 뭐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쨌든 쏠림이 심하고 변동성이 크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 지금 전형적인 상승장의 뭐 그런 모습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승장의 끝자락일 가능성 이런 거를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긴 해요.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하이닉스 매수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거든요. 뭐 지금 제가 하이닉스를 매수한다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이닉스의 시세는 거의 끝이 나가는 것으로 일단 보긴 봐야 된다. 여기서 더 상승해봐야 오버슈팅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지난주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죠. 어쨌든 지금 어떤 상승장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극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극심한 쏠림들이 나타나는 것도 어떤 상승장의 끝자락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좋은 분위기에 좀 젖어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계는 해 가면서, 그죠? 심심찮게 폭락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 가면서, 뭐 즐기시더라도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손해가 막심해질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난폭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상승장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죠? 상승장이기 때문에 하방 베팅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라고 해서 말기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베팅하기도 좀 위험성이 좀 큽니다. 물론 이제 어젯밤 같이 이렇게 어떤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눌림시 매수 전략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겠는데, 드디어 어쨌든 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 이런 거를 조금 더 따라가 볼 수는 있긴 하겠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어쨌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평상시에 어떤 굉장히 강력했던 추세장 뭐 그런 것까지는 좀 아닐 수가 있어서, 한쪽에선 막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아무리 한쪽에 해가 떠 있다 하더라도 비구름이 이쪽으로 언제 옮겨갈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의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뭐 단타 같은 거나 할 수 있거나 뭔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기는 어쨌든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지금 현재 가장 강하게 뭔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중소형주니까, 중소형주 쪽은 뭐 눌림시 매수 이런 거를 뭐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그죠? 대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특히 하여튼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뭐 중소형주가 좋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중소형주들이 강한 것도 있어요. 지난번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러셀 지수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번에도 트럼프가 된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앞당겨진 트럼프 플레이, 11월까지 중소형주 강세 유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러셀 지수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이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셀 지수가 굉장히 강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브리핑을 좀 해봤고요. 어젯밤에 쏠림은 좀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스닥이 3% 가까이 빠졌고요. 러셀 지수 1% 빠졌는데,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런 전형적인 하락장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초록색은 진한 초록색이고요. 빨간색은 진한 빨간색입니다. 그죠? 네. 나스닥이 3% 가까이 빠졌으니까 IT 빅테크에 진한 빨간불이 들어온 건 당연한데, 색깔이 이게 더 이상 빨간색일 수가 없어갖고 이제 이 정도로 그냥 표시가 되는 거긴 한데, 반도체의 낙폭과 IT 빅테크의 낙폭은 분명히 또 차별화가 됐습니다. 반도체가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나스닥이 2.7%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반도체 지수는 7% 넘게 빠졌습니다. 나스닥 낙폭의 2배가 넘어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젯밤에 나스닥이 폭우를 맞은 게 아니고 반도체가 대폭우를 맞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폭우를 맞으니까 반도체 때문에 나스닥이 빠지면서 프로그램 매도 이런 게 나오면서 IT 빅테크를 좀 끌어내렸다라고도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래서 IT 빅테크가 빠졌고, 하여튼 반도체가 어젯밤에 특별히 박살이 난 겁니다. 반도체는 대폭락을 했지만 어쨌든 보시면 나머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역은행들 같은 거 보세요. 막 이런 것들 막 4%, 5% 오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분위기가 좋은 쪽은 굉장히 또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CPI 발표된 거 기억하시죠? CPI 발표되고 나서 나스닥 폭락하고 러셀 지수 3% 막 급등하고 이 두 개 차이가 5% 가까이 막 나고 이랬었잖아요. 나스닥 한 2% 빠졌나 그러고 러셀 지수가 3% 올랐으니까 차이가 5%포인트 가까이 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극심한 변화가 나타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CPI 발표 이후에 약간 러셀 지수 롱, 나스닥과 반도체 숏, 이런 흐름들이 이런 매매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아시다시피 숏은 한 번에 확 터지지 않습니까? 시세가 버티다가 어쨌든 한 번에 어젯밤에 확 터져 나온 게 어젯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이 있어서 어젯밤에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CPI 발표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런 흐름이 좀 눈에 띄게 극대화된 게 어젯밤인 것 같다 싶습니다. 이제 근데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러셀 지수 롱, 나스닥이나 반도체 숏, 이런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 어쨌든 어젯밤에 반도체가 심심찮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이 흐름이 갈까? 약간 좀 고민을 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계속 간다라고 보는 게 보편적인 관점입니다. 나스닥 더 빠질 수 있어, 반도체 더 빠질 수 있어, 러셀 지수 더 오를 수 있어 라고 보는 게 보편적인 관점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반도체의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조금 고려 정도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까지 AI 쏠림이 어마어마했다고요. 역사책에 남을 정도로 AI 쏠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S&P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35%를 거의 35%가 되는 등, 이렇게 심하게 쏠렸던 건 지난 100년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한 3번밖에 없었다라고요. 3번밖에 없었었는데 이런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극심하게 지금 쏠림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AI 친구들의 지금까지 문제는 뭐였죠? 말씀드렸다시피 쏠림이 문제였습니다. 쏠림. AI 친구들 실적 좋죠, 그죠? 실적 좋고 여전히 성장성도 좋고, 물론 성장성이 좀 둔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탑픽이에요, 탑픽. 지금 주식시장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대장 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얘네의 문제는 뭐였죠? 극심한 쏠림. 대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샀는데 이것밖에 살 게 없으니까 이것만 사가지고 기술적으로 너무 과열됐던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어젯밤에 대폭락을 했으면 사실 얘네가 가지고 있던 거의 유일한 문제가 과열이었는데, 기술적인 과열이었는데, 기술적인 과열이 단기적으로 조금 해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스닥, S&P는
지금 나스닥과 반도체는 더 빠질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급락 폭락으로 인해서 이 극심한 기술적인 쏠림으로 인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술적인 이런 단기 과열, 이런 AI의 단기 과열, 엔비디아의 단기 과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은 얘네가 또 다시 살짝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러셀 지수의 조정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 생각해 보셔야 되긴 되는데, 아직까지 근데 기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러셀 지수, 롱, 그리고 나스닥과 반도체 숏, 요게 아직까지는 기본 시나리오고 요게 계속 간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ASML은 어제 12%가 넘게 폭락하는 등, 그죠? 반도체에 집중해서 시장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젯밤 보시면은 그렇게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더 빠졌습니다. 계속 빠졌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 반도체가 뭐 그렇게 빠진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 이런 것도 어젯밤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또는 장비를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만이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함에 따라서 미국의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 써있죠. 예, 바이든도 반도체를 어젯밤에 때린 거고요. 트럼프도 어젯밤 반도체를 때렸습니다. ASML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았다는 것도 영향이었고요. 지금 반도체 쪽, 특히 반도체 쪽에 악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것이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이런 악재들이 일단 겉으로 있어서, 겉으로 봤을 때 이런 악재들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가 특히나 더 폭락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데 분명히 생각해 보실 점은 있습니다. 아직도 얘네가 실적이 짱짱하게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대폭락하는 거는 오히려 다시 반도체에 기회를 또 줄 수가 있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부자가 망하면 3대는 간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추세가 워낙 강했던 엔비디아, 뭐 반도체 이런 거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고, 아마 한동안 또 꿈틀꿈틀 또 할 겁니다. 또 어떻게든 또 살아나려고 꿈틀꿈틀하는 또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고점을 잘 못 높이고 있으니 그런 친구들 이제는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한 번에 이제 추세적으로 죽어내린다, 이제 반도체는 끝났다, 나스닥도 끝났다, 야 이제는 뭐 주식시장 끝났다, 아직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도체가 폭락을 하면서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시장이 더 건전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쏠림이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전해졌다라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건전해지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좀 덜 빠져야 진짜 좋은 건데, 반도체가 대폭락을 하면서 지금 이 시장이 건전해지고 있으니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암치료 받고 있는데 암치료 받고 있는데 부작용으로 인해서, 항암치료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세포들까지 좀 같이 죽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는 겁니다. 지금 건전성이 회복되는 과정이긴 맞아요. 그죠? AI 쏠림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건전해지는 과정이긴 한데, 그 와중에 AI나 반도체가 대폭락을 하면서 이 정상적인 세포들까지, 그러니까 그 어떤 투자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건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긴 하나, 이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시장이 어쨌든 한쪽에 폭락하고 있으면 분위기는 안 좋겠죠. 그런 점들, 좀 건강 상태가 완전 회복되고 완전 좋은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건전해지고 있는 과정 중인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또 피해가 또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증시 분위기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저기 바이든은 또 바이든은 그 코로나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뭐 그런 흐름들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트럼프 집권하면은 채권이라든가 뭐 달러가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약간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서 대규모 재정 적자, 그래서 부양책을 쓸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채권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가는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분명히 지금 근데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
제 생각에는 찔찔찔찔찔 낙관론 유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도 그래요. 외환시장도 지금 트럼프의 입김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강달러가 이제 어떤 뭐 미국의 성장 기대감 이런 걸로 강달러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달러도 찔찔찔찔 떨어지고 금리도 찔찔찔찔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참 트럼프가 그 엔화와 위안화에 관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엔화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엔화와 위안화가 살짝 강세로 좀 돌아서고 있고, 달러 약세가 좀 더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달러 강세 요인이라고 보는 게 일단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낙관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또 그리고 트럼프의 여러 가지 발언들에 의해서 금리가 찔찔찔찔 떨어지고 이 달러가 찔찔찔찔 떨어지는 이런 느긋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주식시장처럼 엄청나게 막 급등락은 아닌데 느긋하게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 트럼프의 그런 정책적인 것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은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좀 재미가 없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채권 시장과 그 외환 시장의 낙관론이라 표현하면 될 겁니다. 금리나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낙관론은 지속되고 있다. 이게 중소형주의 미국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중소형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다 말씀드렸고, 참고로 참 그 트럼프가 2차 전지 때 트럼프가 당선되면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은 좀 안 좋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한국에 있는 2차 전지 종목들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데리고 온 부통령 후보 있죠. 그 사람은 IT 빅테크, 구글의 어떤 뭐 구글의 독점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IT 빅테크나 2차 전지 이런 친구들이 트럼프 당선되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들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좋다고요. 금리나 기대감에 뭐 소형주가 최대 40% 상승할 수 있다. S&P는 주주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어젯밤에 어쨌든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그 엔화가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트럼프의 발언도 일부 영향이 좀 있긴 있었겠죠. 그래서 하여튼 엔화가 난리가 났었다. 엔화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엔화 차트 보시면 이런 모습들, 아마 어젯밤에도 개입한 것 같아요. 시장에 개입하면서 이렇게 대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만 있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 상승도 제한적일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자꾸 일본 외환당국에서 개입을 하니까 위로는 못 올라갑니다. 아래로도 못 가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해야 아래로 가는 건데 미국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아래로도 공격적으로 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 다 봤고요. 하여튼 너무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 분위기가 막 대폭락장 그런 건 아니라고요. 좋은 거는 여전히 주식을 사서 매수하려는 그런 어떤 순환매적인 그런 생각들이 다들 남아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요즘에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요즘에 한국 국채 시장도 어마어마하고, 국고채 시장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편집자 주 요것만 좀 읽어볼 건데,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50bp 가까이 하회하는 등 초강세 분위기가 완연합니다라고 써있죠. 과거 금리 인하기에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세로 한국은행의 금리 주도권이 상실됐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국은행이 뭐라 하든 간에 사람들이 어쨌든 금리 인하 할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걸 가지고, 낙관론을 가지고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채권 시장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낙관론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중국에도 비슷했어요. 그죠? 중국에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인민은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채권 시장에 과열됐다라는 발언을 지난번에 인민은행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그거 덕분에 위안화가 좀 강세로 전환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중국뿐만이 아니었네요. 보니까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 국채 시장도 중국 국채 시장과 마찬가지로 과열 조짐이 좀 있긴 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금리 인하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에 과열돼 버리면 부작용 같은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정부 부양책이고 낙관적인 분위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즘 한국 국채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채권 시장이 과열되는 그런 기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굉장히 그죠? 좋다라고 하긴 좀 뭐합니다만은 어쨌든 낙관적인 분위기, 금리나 기대감은 계속해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자면요. 반도체 지수가 막 7% 넘게 빠졌다고요. 그죠? 이런 점들 좀 볼 수가 있겠고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S&P 지수입니다. S&P 지수인데 지금 보시면은 비교적 강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방 경직성이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이 S&P 지수는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선물 기준입니다. 선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입니다. 이 7월 10일 날 나왔던 이 양봉의 시가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붕괴되면 가격 조정이 깊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S&P 지수는 아직까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정도 강하게 장대 음봉이 나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나스닥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얘네는 반도체의 영향을 좀 받는 S&P 지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닥을 논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다만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지키면은 S&P 지수는 그래도 괜찮다. 이 자리 지키면은 아마 시장은 아마 반도체 폭락도 약간 좀 일단락 되면서 좀 시장이 괜찮아질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S&P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시나리오긴 한데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아직 이 자리조차 안 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S&P는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요. 이만큼 빠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괜찮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거를 보고 하방 베팅하고 그런 거는 조금 이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나스닥이 반면에 이제 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21선을 왕창 붕괴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쪽 부근이 그래서 의미 있는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다시피 21선을 한 번에 초강력하게 좀 붕괴시킨 거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워낙 좀 추세적으로 강했던 종목이고 또 그리고 지금 반도체만 빠진 거지 사실 아직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아직 완전히 죽고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어쨌든 당분간 그래도 좀 답답한 이 정도 구간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어디가 고점인지를 좀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나스닥 여기서 만약에 오늘 밤도 폭락하고 내일 밤도 폭락하고 폭락 더 이어지잖아요. 그럼 진짜 완벽한 AI 종목들이나 나스닥의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워낙 추세적으로 강하게 잘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만약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려면 하락 에너지를 잘 모아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얘가 하락 에너지를 빵 터트려 버리면서 오늘 밤도 폭락하고 내일 밤도 폭락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 오히려 오르겠다라는 의지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가벼운 지금 여기서 쉬지 않고 더 빠져버리면 오히려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전한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 더 빠지면은 다시 엔비디아 사고 반도체 지수 막 매수하고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 낙폭이 조금 좀 부담스러운 건 맞긴 맞습니다. 중요한 지지선도 붕괴시키고 해서 아무튼 나스닥은 이쯤 빠졌으면은 여기가 좀 의미 있는 고점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좀 앞으로 나스닥은 좀 혼조한 구간에 앞으로 혼조한 구간에 좀 들어왔고 혼조한 구간이긴 한데 좀 매도세가 좀 우세한 혼조한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좀 많이 올라가면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 해봐야겠다. 요런 생각 정도가 이제는 좀 이제 그런 생각 정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S&P는 아니라고요. S&P는 아직까지 강한 거라고요. 그죠? 어젯밤에 나스닥은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분위기 안 좋아지나 보다. 반등시 매도 전략 슬슬 해봐야겠다.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오래간만에 낙폭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런 걸 보고서 당장 막 하방으로 추격하기 이런 건 좀 부담스럽고 그죠? 러셀 지수는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분명히 상승 둔화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살짝 둔화된 모습이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매수세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이 나스닥이나 반도체 지수가 워낙 하루 만에 훅 빠져버린 거라 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의 좀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이 또 다시 부진할 수 있겠죠. 예전에 기억하시죠? 엔비디아 상승하면 러셀 지수 부진했던 거요. 그런 현상 또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는 러셀 지수 눌림시 매수 맞는데 아직 그 매수를 할 만한 구체적인 그런 아직 조정이 끝났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신호는 일단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눌림시 매수 그런 대응이 맞죠 사실.
러셀 지수로 나스닥 숏, 그게 현재 지금 유망한 어떤 그런 진행 중인 그런 전략이니까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게 맞긴 맞습니다. 아직까지 러셀 지수 매수 이런 게 맞긴 맞는데 구체적인 타이밍이 언젠지는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채권 시장, 외환 시장은 낙관적인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재밌는 게 어젯밤에 미국이 막 나스닥이 그렇게 폭락을 해도 이거 A50 지수거든요. 중국 A50 지수 어젯밤에 또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 이런 게 진짜 미국이 막 폭락하고 이러면 중국도 다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젯밤 러셀 지수, 어젯밤 뭐 나스닥이 그렇게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A50 지수 이런 건 또 올라가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낙관론이 좀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살펴봤고요. 금값은 어젯밤에 그거 했죠. 어젯밤에 약간 조정 나왔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살짝 조정 나왔습니다. 눌림시 매수 받습니다. 금값 레벨업 된 겁니다. 상승 목표치 많이 열렸다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국제유가 이런 것들도 일단 답답한 구간인데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 낙관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반면에 구리값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답답한 구간이라 갖고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긴 있어 보이는데 뭐 어딘가 전저점을 깨야 내려가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뭐 성장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어서 A50 지수 같은 거 어젯밤에 오르는 거 보세요. 그죠?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 구리가 계속 빠지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다 봤고요. 한국 증시 오늘 당연히 뭐 급락 출발했겠죠. 참 몇 가지 참 더 볼게요. 그 변동성 지수 이런 거 좀 봐야 되는데, 변동성 지수가 어젯밤에 이거는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입니다. 어젯밤에 좀 튀어 올랐죠. 그래서 21선을 살짝 넘어섰어요. 21선 살짝 안착했는데 제 생각엔 그래서 이것만 봐도 그래요. 이것만 봐도 변동성 지수가 여기서 한 번에 확 튀어오를 수 있죠. 그죠? 아직 변동성 지수의 상승이 끝난 건 아니니까 확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확 튀어올라 버리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AI들의 랠리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대형주들이 한 번에 훅 빠지면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가격 조정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얘가 어쨌든 뭐 추세적으로 어떤 하락을 하고 뭐 추세적으로 빅스가 살아나고 그러려면은 어떤 이러한 이평선들을 쭉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잘 봐야 됩니다. 아직은 이 빅스가 죽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죠? 아직 빅스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일단 기본으로 깔고, 다만 얘가 이제 추세적으로 아직 막 그렇게 상승할 만한 준비가 된 건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제 생각에 뭐 상승을 하고 이러려면은 이평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모이고 여기서 어떤 하방 경직성 만드는 과정을 충분히 좀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잘 보이진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냥 이건 아직 시장 자체가 죽은 건 아니다. 주식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점들도 있어요.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이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반도체 지수는 그저 21선 확 깨버렸다고요. 사실 제가 반도체 지수 하방 베팅을 16일날 하긴 했었습니다. 요날 하방 베팅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먹었는데 사실 21선 정도를 개인적으로 기대했습니다. 21선 정도 깼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이 21선 깼을 때 이제 하방 청산했는데 어젯밤은 좀 약간 슈팅성 흐름이 좀 나타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워낙 추세적으로 강했던 친구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한 번에 죽는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지는 않아요. 부자가 죽어도 3대 간다고 꿈틀꿈틀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반도체 지수 하방을 하려면은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기회가 제 생각에 아직도 충분히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갖고 일단은 하여튼 어젯밤에 뭐 적당히 청산해버리고 일단 뭐 가만히 있었습니다. 반도체 지수 보시다시피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 그죠? 이 정도 박스권 생각하고, 위쪽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됐죠. 혹시나 위쪽에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좀 많이 좀 맛이 갔어요. 그죠?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21선을 붕괴시킨 건 이미 7월 16일 날 그 전날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렇게 됐다. 물론 이제 근데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얘도 제 생각에 그냥 이제 한동안 이 부근에서 좀 한동안 이 부분에 좀 답답한 흐름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오늘 TSMC 실적 발표 예정이거든요. 이미 반도체들이 어젯밤에 한번 좀 대폭락을 한 상황이라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TSMC 실적은 오히려 어떤 반도체 매수의 기회로 사람들이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TSMC 실적 발표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쿵 하고 빠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그 말씀드렸다시피 좀 낙관론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뭐 어떤 하방 베팅하고 그러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래서 오늘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가격 조정이 한번 쿵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들의 좀 힘이 좀 꺾인 상황이라 차라리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몇 거래일 연속 좀 제법 강한 하락이 나온 코스닥으로 오히려 어떤 매수세가 이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조금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뭐 코스닥 매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튼 약간 좀 순환매가 차라리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워낙 강해갖고 다른 종목들의 기회가 없었었는데, 오늘 보시면 어쨌든 반도체가 좀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의 차라리 좀 기회가 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관론은 아직까지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한동안 그래서 좀 잘 못 움직였던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저 하이닉스, 삼성전자 조정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한국에 있는 대형 반도체 이런 것들은 일단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일단 그래서 하이닉스도 일단 지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24만 원이 저항이 됐습니다. 이제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됐습니다. 이거 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이닉스가 만약 튀어오르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접근이 차라리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평상시에 소외됐던 이런 삼성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올라오는데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시장이 빠지고 반도체가 빠지면은 이런 친구들한테는 좀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그죠. 일단은 일단 당장 코스피 그렇다라고 해서 눌림시 매수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오늘 사면 안 되겠죠. 그죠? 하여튼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다 이거고, 저기 보시면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들 이런 거 안 깼어요. 여기도 중요한 지지선이고 어떤 레벨업이 된 거 이런 것도 지지선이고 여기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증시 아직까지 얘네가 죽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죠, 지난번에 여기 저항이 좀 누적됐고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가격 조정으로 이렇게 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금 막 사기도 좀 그러고 그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코스닥은 어떤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삼각 수렴형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죠. 큰 틀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올라오고 요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고, 어쨌든 지금 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대폭락을 하기에는 그것도 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150은 오늘 전저점 부근이란 말이죠. 여기도 지지력이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빠지기도 하고 해서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좀 죽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코스닥 쪽으로 조금 좀 기회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분간 조금요. 근데 어쨌든 답답한 구간이다. 답답한 구간이라 이거죠. 전반적인 내용 다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